예, 이곳은 포항의 흥안 1리 예, 북미질부성 가는 길, 예, 북미질부성 가는 길입니다. 예, 저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지금 가는 길에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묘가 그 흥해 최씨 시조라고, 그 최치원 18세손 최호의 묘라고 하는데, 예, 실전세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경주는 뻥이다. 예. 경주 최씨뻥, 경주 김씨뻥, 경주 이씨뻥, 경주 박씨도 있어요. 경주 박씨도 있냐 근데 경주 박씨도 뻥, 경주 최씨도 뻥. 그래서 흥의 최씨라고 있는데 이제 이게 실전세계 문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방형분, 그 네모로 된 게 안동의 그 여말선초 대식 그런데 한데, 또 흥의 배씨 또 시조묘. 예, 안동에 가볼 수는 없지만 현재, 예, 그래서 그 시조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곳까지 온 곳은 광개토대왕 때다. 예. 신라 왕실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총독이 관할하는 군사시설을 이곳에 두고 있었는데요. 고구려에서 임명한 관리가 이곳에 머무르면서 신라의 국정을 살피고, 예, 왕실 내정에도 간섭했다는 것. 그래서 삼국통일은 사실 신라가 아니라 고려다. 예. 오늘날 통일 한국의 기원은 고려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가서 마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삼국통일의 기원은 신라가 아니라 고려다. 조갑제시야 한국사 4대 명장으로 이제 김유신, 김반경, 이순신, 박정희를 들면서, 김유신, 박정희는 정치 군인이고, 김반경, 이순신은 순수 복무군인이라고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글로 말했었지만, 사실 삼국통일은 신라라기보다 고려다. 오늘날 통일 한국의 기원은 고려입니다. 근데 고려는 고구려가 본뿌리입니다. 뭐 당이나 신라와의 관계도 분명히 있지만, 연계도 분명히 있지만, 고구려가 본뿌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태근내, 현재 대한민국은 이국 통일 상태다. 고구려 땅은 언제 가져오게 될까요? 그리고 태조라는 칭호는 역사에서 언제 시작되었을까? 신라의 최이가 왜 당나라 이후에 이최가 되었을까? 예, 순서가 거꾸로 되었을까? 험씨는 왜 김씨가 되었을까요? 예, 그 조선 이후에 왜 영화계는 이순신만, 바다만 계속 띄우고 험반경, 예, 대륙은 왜 만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 현재 대한민국은 이국통일 영토국가다. 고구려 땅은 언제쯤? 그러한 제목입니다. 쿠빌라이와 컴반경 간의 우애를 다룬 불멸이라는 영화는 왜 결국 제작이 되지 않았을까? 많은 것이 궁금하죠.
일단 태조라는 칭호는 중국사에서 항고주 유방이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 또는 왕을 썼고 진시황이 처음으로 황을 사용합니다. 유방 이후에 한나라는 계속해서 다시 제를 쓰죠. 그러다가 당나라를 세운 이연에 고조라는 묘호를 붙였으니 이때부터 묘호의 조와 종의 개념이 분명해집니다. 마치 신라가 성원왕 개념이 불분명하다가 문무왕 이후에 오묘제가 해공왕 때 정리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중국사의 태조가 처음 나타난 것은 5대 시기이기 때문에 AD 907년 무렵입니다. 5대 중에 후량과 후주는 건국자를 태조라 칭했고 후진과 후하는 고조라 칭합니다. 후당은 당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묘호를 피합니다. 중국사에서 건국자를 태조라고만 칭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송나라 때부터다. 예. 그러니까 그 태조 하면은 그 송나라 때부터 건국자를 태조라고만 칭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송나라 때부터다. 예, 송나라 태조가 누굽니까? 조광윤이죠. 예, 조씨죠. 조씨. 그 지난 편에서도 그 말했던 그 조봉암도 조씨인데, 예, 조국도 조씨죠. 그리고 우리공화당 조원진도 조씨입니다. 예, 조씨인데, 근데 이제 한자가 다르니까 그 본관, 예, 그 문제까지 본다면은 그 조원진, 그러니까 배천조 씨가 실제 조광윤의 후손이 맞느냐? 그러니까 그 송나라 그 송황실의 후손이 맞느냐?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니라고. 예. 뭐 강릉유 씨가 뭐 항고주 유방의 후손이냐? 예, 일반적으로 아니라고. 그런 것과도 이제 맥을 같이 이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고. 아무튼 한글로, 예, 한글로 봤을 때는 이제 다 이렇게 오늘날 현대인들 그냥, 예, 관점에서는 다 조씨가 되어버렸다. 예, 남송리 고인도 올리네요. 예. 남송, 예, 어쨌든 남송 조씨인가요? 그러면은 북쪽의 금나라는 금씨입니까? 예, 재밌네요. 자, 아무튼지 간에, 예, 아무튼지 간에, 근데 이제 의문스러운 것이 이제 고구려가 있죠, 고구려. 예, 중국사는 이제 공짜를 태조라고 칭한 것은 송나라 때부터다. 근데 고구려는 6대 임금이 태조입니다. 태조 임금을 단순히 나라를 창건한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이 태조라는 칭호가 단순히 큰 임금을 넘어서 나라를 처음 연 임금이라는 것에 버금가는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태조를 옛 사서에서는 시호라 하였으나 고구려는 시종시법을 쓰지 않았으니 생시에 그 공업을 예찬하여 태조 혹은 국조라고 쓴 존호이다 라고 해서 그 고구려의 태조가 죽은 후에 드린 시호가 아니라 제위 당시에 드린 존호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은 이제 태조라는 칭호의 기원은 중국보다 700~800년 앞서는 고구려에서 시작되는 게 되죠. 즉 고조라는 칭호는 중국에 있었지만 태조라는 칭호는 한국이 앞선다는 게 됩니다. 예, 고하니까 고조, 고씨, 조씨, 예, 고씨, 조씨. 그 다음에 태조하니까 태씨, 조씨. 뭐 태조, 뭐 발해, 대씨, 태씨, 발해. 예, 아무튼 재밌네요. 예. 그러면 고구려는 중국 건가? 발해는 한국 거고. 예, 발이 그거는 어폐가 말이 안 맞네. 예, 아무튼 이 유교 본산지가 중국이냐 아니면 중국 것을 한국이 발전시킨 것인가, 뭐 그 뭔지 모르겠는데
뭐 같은 말인가? 아무튼. 예. 그러니까 태조왕은 고구려의 또 다른 시조가 되는 겁니다. 국조왕, 태조대왕이라고도 하고 성명은 고궁입니다. 예, 성이 고, 이름이 궁, 고궁. 예. 고궁하니까 이제 또 뭐 자금성, 뭐 경복궁 같은 고궁,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사실 태조대왕은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드는 왕입니다. 또 다른 시조로 불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시조로 부르는 주몽왕, 동명성왕이요. 동명왕 말고도 시조처럼 불리는 왕이 있죠. 바로 태조대왕입니다. 태조라는 시호는 보통 왕조를 개창한 왕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고구려에는 엄연히 주몽이라는 시조가 있는데 주몽왕 외에 태조대왕으로 불리는 왕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현재 삼국사기에 전하는 고구려왕 계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태조대왕은 사실 여러모로 의문이 드는 왕입니다. 고구려에서 가장 오래 산 왕은 이름 그대로 장수왕이어야 하는데 삼국사기 기록으로는 태조대왕이기 때문이다. 예, 더 말이 안 되는 건 태조대왕만 오래 산 게 아니라 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이고요. 태조대왕의 수명이라든가 즉위 배경 등등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삼국사기 기록 그대로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해씨를 주목을 하게 됩니다. 백제 마찬가지로 고구려 또한 단일 왕조가 아니었다는 말로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최소한 우씨하고 부여씨, 해씨도 넣을 수 있을까? 어쨌든 두세 개면은 고구려는 한두 개가 되네요. 예. 신라는 그냥 많으니까. 예. 아무튼 삼국유사에는 모본왕까지는 성이 해씨고 태조대왕부터 고씨라는 기록이 전하고 있어요. 성이 다르다는 것은 고구려 왕실이 단일 계보가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태조대왕은 이제 고구려 시조왕이라는 뜻보다 어떤 왕계의 첫 번째 왕이라는 의미가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의 내무왕이나 백제 근초고왕처럼 그 나라 국왕들 전체가 곧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국왕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 측 기록인 후한세에는 태조대왕에 대해서 이름은 궁이고 용맹에서 후한 땅을 자주 침략한 흉측한 인물로 기록합니다. 여기서 흉악하다는 표현이 곧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태조대왕 때 고구려는 현도, 요동 등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영역 확장은 물론 고구려의 위세를 후한 측에 확실히 각인시킨 인물입니다. 외정 외에 내정에도 국내성으로의 이전과 졸본에서 국내로의 이전과 오나부 체제 정비 등 업적이 적지 않습니다. 태조라는 왕후는 고구려를 국가답게 만든 왕이라는 뜻으로 음미할 수 있겠습니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이전도 이 태조왕 때에 있었던 것이다. 해서 오늘 이 영상 고구려의 남하가 어디까지 왔었느냐, 광개토대왕 기준으로 해서요. 장수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니까 광개토대왕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곳 그 포항까지 진행이 되었다. 이 동해안 영역으로 침투해서 내려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수왕 때는 다시 위쪽으로 뒤로 이렇게 후퇴하는 물러나는 그런 게 되고, 광개토대왕 때 유독 이 동쪽으로만 치고 내려왔어. 서쪽은 백제 쪽은 내두고 신라 쪽만 계속 치고 내려왔다. 그러다가 이제 장수왕 때 균형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이제 같이 관리하려다 보니 이제 뭐 강원도 지역에서 이래 멈추기, 그러니까 경기 강원까지로 금강가야 뭐 종발성, 금강가야 멸망을 얘기하는 분도 이제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전에 앞서서요. 영토상으로,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그냥 멸망시키고 한번 휩쓸다가 그냥 가버린 이런 게 아니라 점령하고 있는 영토, 그러니까 지금 이곳, 지금 여기는 아니고 여기 그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기 이정표가 제대로 박혀있지가 않아서,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강이 있어요. 강, 하천이 흐르는데 여긴가? 아무튼 저 넘어서 저쪽 산 낙수봉, 저쪽이 북미질부성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대편인데 이종표를 여기다가 붙여놨어. 예. 그 옛날 그 왕박산, 제천 왕박산처럼 포항 이쪽도, 그러니까 이 동해안 쪽,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해야 되죠. 제천이 동해안은 아니니까 이쪽은 이게 약해,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공무원들도 제대로 박아주기를, 이정표를 박아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곡강천 맞은편이라고 그냥 북미질부성, 예, 저기 올라가면은, 예, 올라가진 않겠습니다만은 곡강천 맞은편이라고 그냥 작은 글씨로 옆에 북미질부성 큰 글씨 돼 있고, 그 이정표가요. 이런 이정표가 그 곡강천 맞은편이라고 작은 글씨로, 예, 큰 글씨로 미질부성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남성리 고인돌이라 되어 있는 이 자리에 북미질부성이라고 같은 글자체의 글씨가 적혀져 있고, 그 지금 중간에 이게 그 띄어져 있는 공간이죠. 곡강문화탐방길하고 남성리 고인돌 사이에 공간, 여기에 작은 글씨로 곡강천 맞은편이라고 정자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저 위에 올라가면 이게 표지판이 북미질부성, 인터넷 찾아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서 해서 제대로 이게 위치 선정이 되어야 된다. 예, 반대편 그 하천 맞은편에 낙수봉, 거기가 이제 북미질부성, 예, 터다. 그럼 거기다 이정표를 박아야지 왜 이곳에다가 다 이래 해놓느냐, 몰아서. 그래서 이게 아직 제대로 이쪽이, 예, 네모란계와 이제 미추한계의 구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예, 나머지 신라 역사들도 이제는 다 이렇게 연구되고 계속 그게 발굴이 되어야겠다. 예. 그래서 조원진 조국하고 그 조봉암, 잠깐만,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됐다니까. 그냥 한글로 조씨. 예. 상근이 뭐지? 예, 조상근이. 예, 조대근이 조상. 대근이가 형이구나. 예, 제 친척입니다. 예, 포항에 사는. 예, 거기도 이제 옛날에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 박정희 박근혜 파였죠. 예, 지금도 그런 것으로. 아무튼 예, 잠깐 샜는데 말이, 그 조국하고 조봉암이 같은 창녕조 씨고요. 그 다음에 조원진하고 저기 누구지? 예, 그게 이제 그 본관은 모르겠고 그 같은 한자, 예, 조라고 한자로 썼을 때, 예, 창녕조하고 다른, 예, 창녕조는 조조할 때 조니까. 조봉암하고 이제 조국이 같은 그 조조할 때 조 쓰는 그 창녕조 씨고, 한자 조원진하고 이제 그 또 한 명, 제가 앞서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제 조승현은 풍량조 씨죠. 어쨌든 그 김조대왕, 예, 미키 김하고 해서 김조대왕, 이게 이제 2023 TK 2023이다. 예, 지난편에 그 228, 예, 보냈는데 그 김조대왕 설화, 그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조시대라고 했을 때, 조선을 그냥 간단하게 이조시대라고 했을 때 이조, 예, 이씨는 서의 서북 해안, 예, 서울 쪽에 이승만, 기호계, 그러면은 조는 이제 남쪽, 예, 전라도, 경상도, 예, 박정희 이전에는 동서가 아니라 남북 구도였으니까 표가 뭐 특별하게 뭐 생각이 있어서 찍은 것 같지는 않는 것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승만 대 조봉암 했을 때 이조시대 이조. 그래서 조봉암은 대구 부산 쪽을 텃밭으로 해서, 이승만은 이제 서울 쪽, 서울 충청을 텃밭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기호계죠. 기호계인데, 아무튼 윤석열은 지금 기회주의로 찍혀버렸어. 그래서 지금 중간에, 예, 에휴, 양자택일 중간에 이렇게 예,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무튼 조봉암에서 이제 박정희로, 예, 그래서 반이승만, 그러니까 이게 종교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예,
근데 종교하고도 또 상관이 있죠. 예, 얼핏 보면은 공산주의니까 상관이. 근데 또 모스크바, 한국의 남한의 모스크바, 대구, 조선의 모스크바, 대구, 예, 남한의 예루살렘, 대구, 북한의 평양, 남한에는 대구, 김조, 김일성, 조봉암 뭐 이래 되나? 보니까 그 공산주의자 중에 김조이라는 사람도, 김조이, 조이가 뭐 기뻐하라는 뜻으로 썼나? 아무튼 예, 풀어야 될 숙제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그 광개토대왕 얘기하니까 갑자기 배용준이 생각나서, 예, 천년의 라라라, 예, 배용준, 광개토대왕 태양사신기, 예, 배용준이 잠깐 생각나서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예, 그래서 고구려를 박국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박씨, 배씨, 뭐 지금 조씨까지, 박씨, 배씨, 최씨, 조씨 막 다 이렇게 현재 다루고 있다. 예,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